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상대방과의 싸움이 두려워 꾹 참았던 경험 말이죠. 반대로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깊이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싸움을 피하면서도 진심을 전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활짝 열 수 있는 인간관계 회복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관계의 갈등은 단순히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에서 무려 80% 이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때로는 이 관계들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필수적인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관계에서의 싸움을 줄이고 마음을 열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잘 설계된 다리와 같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섬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 없이는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 쉽고 이는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경청의 기술을 익히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반박할 준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언어적인 신호들, 예를 들면 표정이나 제스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 당신이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며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둘째,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해와 같은 비난조의 말 대신 나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느꼈어라고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방어심을 줄이고 당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오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비난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상대방이 대화의 의지를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대신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제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라고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난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워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은 불필요한 언쟁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0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치솟을 때 20분만 기다리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관계 규칙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쟁 시 지켜야 할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적인 격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화가 나도 존댓말을 사용하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말자, 또는 특정 욕설이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말자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규칙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과 규칙이 있듯이 공정한 싸움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압도당하거나 분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공감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되네요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안과 함께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적 경험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곱째, 가벼운 유머를 활용하는 센스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긴장된 상황에서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논쟁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머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잠시 잊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경험을 쌓는 것은 관계에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것을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은
관계의 저금통에 행복한 기억을 쌓는 것과 같아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싸움 이후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싸움은 관계에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싸움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각자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화해하려다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 미안한지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보다는 인정이 먼저입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의 문을 열게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경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며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속상했겠어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넷째, 앞서 언급했듯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항상 문제야 대신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어라고 말하면 비난이 아닌 감정의 공유가 되어 상대방이 훨씬 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며 상대방에게 당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서로 협력하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마이너스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단순히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존중하며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해 보세요. 여섯째,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이미 해결되었거나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다시 꺼내어 공격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라면 관계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립적인 개입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 상담은
결코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려는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점이 됩니다. 첫째, 자기애를 키우세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타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과거 상처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랑이나 관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셋째, 신뢰 구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연습을 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세요. 신뢰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의 꿈,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약점까지도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기보다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유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지만 당신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어와 같은 고백은 상대방에게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파트너가 당신의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늘 옆에서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즐거웠어와 같은 진심. 어린 감사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관계의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타인에게도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더 잘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사랑을 보내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을 보내고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는 곧 당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돌려주는 행위이며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가짐은 당신의 관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유지하세요. 관계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이 충만할 때 관계 또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세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희생하거나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노력과 기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관계의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당신은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싸움을 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핵심은 바로 이해와 진정성에 있습니다. 기승전 인정, 나 전달법, 질문형 끝맺음, 그리고 시간차 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대화 기술들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난이나 과거 들추기 같은 말들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꾸준히 돌보고 가꾸어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듯이 관계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칼날처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에는 솔직하게,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하면 싸움 없이도 당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놀라운 기술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입니다. 진심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